롤 관리 보면 첫 번째는 롤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롤 크라운은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요 그림 보면은 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듯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배가 불러 있거나 또는 이렇게 약 오목해 있거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 형태는 보통 냉간화변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목한 거는 열간화변에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요 그림 그려놓고 이것이 냉간롤이냐 열간롤이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요 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가 불렀다 그래요. 배가 불렀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양쪽 끝에 요쪽하고 식경차를 얼마만큼 이렇게 배가 불렀나, 그것은 좀 크라운 양입니다. 크라운 양 계산식은 요 가운데 지름을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땡이 양쪽에 평균을 내서, 양쪽에 평균을 내려면 요 지름하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빼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불렀을 때는 요 크라운 양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 경우는 C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 경우는 C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이거는 C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건 C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보고 롤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롤 크라운이다 그러면 롤 중앙부의 지름과 양단부의 지름의 차를 롤 크라운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롤 크라운의 개념도 이게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실기에서도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롤 크라운을 왜 주느냐. 이거는 아변 하중물 판재가 이렇게 롤러가 있을 때 이게 판재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얘네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여기 있는 롤레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중앙부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롤에 크라운을 준다. 그래서 롤 크라운은 판재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냉간 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열간 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크라운이라고 있습니다. 초기 크라운은 대부분 아변 롤 처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연마할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그 압화력에 따라서 변형량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초기에 주는 것이 이제 초기 크라운인데, 이거는 실제 저 아변 판재하고는 아마 초기 크라운 양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항상 압화력을 이렇게 변형량을 보상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라운이 발생을 하다 보면 또는 좀 롤이 어떤 때는 롤이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 이거를 눌러서 교정을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눌러서 교정하는 걸 보고 롤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변 하중에서 이렇게 롤이 휘어지는데 그런 형태의 크라운을 이렇게 교정해 주는 것이 롤 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휘기도 그러면 이럴 때는 양쪽서 이렇게 눌러주죠. 이것이 롤 밴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럴브면 몸통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만약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 인해서 그런 유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롤이 휘거나 또는 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소송 변형은 일으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밀 스프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 스프링 또는 밀 정수, 밀 상수 또는 롤 스프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판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두께가 10mm라고 해요. 얘를 6mm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2mm씩 이렇게 내려갖고 눌러줘야겠죠. 그러면 이 간격이 6mm가 되게끔 이걸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아변을 하다 보면 실제 얘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다 보면 이게 6mm가 안 나옵니다. 아니죠. 6mm가 넘죠. 6mm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 6mm 간격으로 맞췄는데 나오는 거 보면 6mm가 크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또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얘가 진동에 의해서 또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같이 아변 소재가 롤에 밀려 들어갈 때 아변 자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롤 간격이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밀 스프링 또는 밀 정수, 밀 상수 또는 롤 스프링. 요 원인이 있거든요. 요 원인 보면 이런 하우징은 얘를 이렇게 받쳐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하우징이 연신됐거나 또는 변형됐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또 상하 스크루다운이 축소됐을 때, 상하 스크루다운이 얘를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요. 얘가 축소되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롤이 휘었을 때, 여기 그 판재에 의해서 이렇게 롤 자체가 이렇게 휘었을 때, 그다음에 롤이 평평화됐을 때, 롤이 대부분 냉간 롤은 이렇게 됐고 열간 롤은 약간 이렇게 됐던데 이것이 많이 달아서 이제 완전히 반듯하게 되는 걸 보고 평평하고. 그다음에 롤 척이 움직일 때, 롤 척은 롤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인데 이것이 고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재가 들어올 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축수부가 변형됐거나 또는 그 기름 유막 두께가 변화했을 때, 그럴 때 이런 두께 차이가 나오는 거. 요 밀 스프링 원인도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롤 같은 경우는 항상 특히 그 열가라벤 같은 경우는 이 판재 자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롤도 열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열응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응력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열 피로에 대해서 열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냉각이 필요합니다. 냉각을 하려면 여기다가 요 롤에다가 고압수를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고압수를 분사해서 스케일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멸 발생을 이렇게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를 예방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냉연 제품의 평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롤 표면 연삭인데요. 롤은 늘 한번 아변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아변을 하고 나면은 롤 표면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다음 걸 또 하면은 거기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패여 있다, 롤 표면이 패여 있다. 그러면 이 판재에 가서 그대로 찍힙니다.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이 표면을 갈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주면 여기 있는 롤러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는 것보다는 표면을 갈아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아변 롤러가 있을 때 여기를 표면을 이렇게 쫙 갈아줍니다. 그 갈아주는 장치가 ORG라는 겁니다. ORG 아주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필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ORG, 온라인 롤 그라인더라고 하거든요. ORG는 이렇게 아벤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때 여기다가 그라인더를 갖다 댑니다. 이게 이제 롤이고요. 롤이고 얘는 그라인더. 그러면 아벤 롤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라인더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얘를 이렇게 쭉 갈궜죠. 그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싹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같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 여기 이 표면 전체를 싹 갈아주겠죠. 갈아주는 걸 보고 이제 ORG라고. 그래서 온라인 상태, 즉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석이라는 얘기는 요 그라인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석을 이용해서 롤 표면을 연속적으로 연삭하는 장치를 OR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면 연삭인데, 전면 연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하는 거. 이럴 때는 자감놀이 각종 피로 현상 같은 거,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차 연삭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 연삭은 요거는 어떤 그 특정 그 목표를 정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특정 위치를 또 정해놓고 그리고 또 각종 계측기 같은 걸 놓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피드백 연삭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사용하는 지석의 그라인더의 재질을 보면 이렇게 지석의 재질이 있는데요. 재질이 주광계하고 주철계가 있는데 주광계 연마제는 AL2O3를 많이 사용하고 주철계는 SIC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ORG 기술, ORG 요 연삭 기술이 있거든요. 연삭 기술. ORG. 아까 여기 있는 ORG 기술이요. 최적의 연삭량을 설정한다, 연삭제 개발한다, 온라인 연삭제 개발한다, 그 다음에 롤 표면 거침을 줄인다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요 지석의 재질을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뭐라는 거. 그리고 ORG 작업할 때 이때 표면 거칠기는 보통 1마이크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롤 단위 편성 원칙. 롤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롤러를 교체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롤러를 교체가 판재가 들어올 때 이따 처음 할 때 이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거를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 갈아갖고 그다음에 이걸 한참 써갖고 나중에 교체할 때까지 그런 걸 보고 저는 롤 단위 편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에는 롤에 크라운이 형성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초기 크라운이 있어도 이 초기 크라운이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판재에 의해서 마찰열이라든지 또는 판재 자체에 의한 열 때문에 얘가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 레벨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는 처음부터 광폭재부터 그 다음에 폭이 좁은 걸로 점점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롤러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롤러를 이렇게 해놓고 롤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판재가 지나간다 그래요. 판재가 지나가는데 협폭은 폭이 좁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 협폭재를 썼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마모가 심해요. 요 부분만 마모 심한데 예를 들어 협폭재 써갖고 요 부분만 마모 심했는데 이렇게 패했는데 그 다음에 광폭재가 들어온다. 넓은 게 들어오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찍히죠. 요 모양이 찍히기 때문에 그러면 협폭재를 쓰고 나서 광폭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대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폭재를 쓰고 나서 광폭재는 쓰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 작은 것이 들어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넓은 거 쓰고 그래서 광폭재 재질을 쓰다가 그 다음에 협폭재 재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치수나 동일 강중은 가급적 한꺼번에 모아서 그래서 동일 치수나 동일 강중은 같이 한다는 거. 동일 로트를 편성해서 같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같은 롤을 그러니까 폭이 같은 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부분만 동일 부위가 계속 마모가 되죠. 같은 부분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 폭을 같은 폭을 연속해서 압연하는 거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약 여기에 치수가 같은데 강중이 틀리다. 강중이 틀릴 경우는 아까 치수 같은 경우는 광폭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협폭을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치수가 같을 때 강중이 틀리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연한 거 씁니다. 그 다음에 전 경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재질 판재 자체가 좀 판재 두께는 처음에는 두께 공차가 큰 거부터 나중에는 두께 공차가 작은 거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롤 단위 편성 원칙도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이렇게 좀 잘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그 중간 조정제를 이게 가끔 사용합니다. 중간 조정제는 압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판재 압연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데 영향을 받다 보면 이거를 요 상태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요 롤의 상태를 균일하게 해서 이런 조정제를 이렇게 투입합니다. 그런 거 보고는 중간 조정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판 표면 그 조도 엄격제나 또는 뭐 PB제 같은 경우는 그 전 단위에 먼저 한다는 얘기죠. 먼저 압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트 교환 시기, 이걸 이제 교환할 때, 롤 교환을 할 때는 그 치수 정도를 확보해서 뭐 두께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세트 교환량 같은 이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롤 크라운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 아까 맨 처음에 그 롤이 처음에 들어오면 롤 크라운이 이렇게 초기 크라운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롤의 마모 현상, 그 다음에 롤이 이제 압연 판재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현상, 그 다음에 열에 의한 열팽창,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롤의 사고입니다. 롤의 사고는 첫 번째 롤의 피로 현상에 의해서 롤의 하중을 압연 판재가 들어오면 이렇게 롤이 있을 때 압연 판재가 들어올 때는 하중을 많이 받죠.
그리고 판재가 빠져나가면 또 하중을 안 받고, 또 판재가 들어오면 또 하중을 받고, 그러면 피로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피로현상이 특히 이제 롤에 접촉하는 부분에서는 피로 파괴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가 심해지면 결국은 스폴링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데 이때 요 F, 요 파일의 범위가 요게 0.12 이하일 때는 이런 스폴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요 파일의 범위가 0.7에서 2.2 범위인데 이런 피로에 의한 스폴링이 발생 안 하려면 0.1 이하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받침놀의 피로 특성을 보면 이제 대부분 받침놀 같은 경우는 하중을 많이 받는 거죠. 하중을 여기서 받침놀을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하중이 엄청 세기 때문에 피로가 상당히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게 받침놀이 뭐 이런 스폴링 현상이 가장 심한 것이 받침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받침놀의 스폴링 발생 원인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험에도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계적인 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충격에 의한 크랙 발생, 그 다음에 롤 재질 자체가 불량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떨어져 나가는 현상, 스폴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롤 배럴부가 절손이 일어나는데요. 그 롤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요거는 주로 이런 코어 쪽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이 요인은 보면 롤 만들 때부터 처음에 이런 잔류력이 있을 때, 또는 압연을 하다 보면 여기 여력력을 많이 받고, 아니면 롤 만들 때 자체 결함이 있다든지, 또는 코어부 자체가 또 인성이 부족하든지, 그래서 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롤 배럴부 절손 원인, 요 원인도 좀 잘 알아두세요. 이런 원인을 알으면 여기에 이렇게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류력이 많다? 그러면 잔류력을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결함이 있다? 그러면 뭐 재질도 향상시키고, 그 내부 결함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여력력이 많기 때문에 열전도는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부족하다? 인성이 부족하려면 인성을 좀 키워야겠죠.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롤 배럴부가 절손될 때 코어에 걸리는 이런 여력력이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요. 이 여력력에 주는 영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압연 매수, 몇 매 압연을 하느냐, 그 다음에 압연 롤의 초기 온도,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아까 냉각을 반드시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냉각이 잘 안 될 때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PCB 하면 압연 시간대 피치로 나는 거거든요.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 스폴링 같은 경우는 아까 롤 표면이나 또 내부에 균열이 발생해갖고 표면 일부가 똑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죠. 그걸 보고 스폴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스폴링 발생 원인 보면 압연 이상, 즉 뭐냐면요, 판재가 고른 판재가 아니고 판이 접혀 있는 판재나 또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치입이라는 얘기는 들어왔을 때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 이물질로 인해서 여기가 충격을 팍 받죠. 이제 그런 거 보고 국부 강한 압파, 그래서 국부 강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롤러 자체가 주조가 잘못되고 결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내부도 이렇게 역시 결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롤 교체나 또는 연마 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있으면 역시 방지책이 있겠죠. 방지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내균열성이 높은 롤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압연 이상이 생겼다. 이럴 때는 롤을 꺼내 갖고서는 이런 혹시 균열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물질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야겠죠.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압연 롤 크라운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보면 아까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 기계적인 크라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롤 냉각제어 있었고,
그 롤 굽힘 이게 조정, 밴딩 조정이 있었죠. 여기 있는 장력 조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장력은 요 아변기에 보면 루퍼가 있거든요. 루퍼라고. 이 루퍼에서 이런 장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미리 잘 알아두세요. 루퍼다 그러면 항상 장력 조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퍼 장력 조정, 루퍼는 장력 조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롤에 스플링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면 주조결함, 아까 이상이 맞지요? 그 다음에 내균열성이 높은 롤의 재질을 사용했을 때 이러면 이거는 발생이 잘 안 되죠. 이건 발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마가 많을 때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강한 압력이 작용됐을 때 많이 발생한다. 이건 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